첩혈상홍의 기획 단계에서 서극은 시나리오를 거부했습니다. 관객들이 킬러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촬영 단계에서 물거품이 될 뻔했지만 주윤발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주윤발은 증강의 캐스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응의 역할에 증강을 원했지만 증강은 스스로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했고 이수연을 제안합니다. 사실 첩혈상홍보다 2년 먼저 개봉한 영화 용호풍운에서는 이수연과 주윤발의 역할이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즉 주윤발이 잠입경찰, 이수연이 범죄자로 나왔던 거죠. 553도 장철 감독의 조감독으로 일할 때 이미 이수연과 알고 있었고 무난하게 이수연이 캐스팅됩니다. 이수연은 성규환을 추천하였는데요. 성규환과 이수연은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성규환은 첩혈상홍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미움받는 왕애가 됩니다. 성규환은 2004년 투병 생활 도중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데 그의 임종 또한 이수연이 지켰습니다. 이수연은 실제 경찰을 동경한다고 합니다. 데뷔 20주년에는 홍콩 경찰에서 감사패를 받을 정도로 일상에서 형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첩혈상홍 촬영 당시 주윤발은 이미 영웅본색 3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첩혈상홍과 영웅본색 3의 촬영을 병행했죠. 첩혈상홍은 당시 홍콩 영화의 기본 촬영일인 4-50일 기간의 2배가량인 92일을 촬영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총기류는 홍콩 영화 총기 제작업체 프롭스에서 실제 총을 수입해왔다고 합니다. 프롭스는 현재 국내 액션 영화에도 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트램씬에서 범인을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진짜 총격전이 난 것으로 오인하고 실제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영화 촬영이란 것을 설명하고 나서 촬영을 지속하게 됩니다. 해변집에서의 총격 장면은 28일 동안 1만 발을 발사했고 마지막 성당 장면은 36일간 4만 발을 발사했습니다. 보트 추격전 씬에서 배우들이 연기한 것은 각각 촬영을 한 겁니다. 원래 보트가 뒤집어지는 걸로 계획이 되었지만 보트 주인이 그러면 재수 없어진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의 무난한 추격씬이 되었습니다. 553의 트레이드 마크죠. 비둘기는 첩혈상홍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모두 120명이 죽습니다. 553 감독은 첩혈상홍은 마틴 스콜세지의 비열한 거리에 대한 헌정이며 표면상으로는 형사와 범죄자의 정반대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우정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성당 장면이 자주 나오고 주윤발이 등에 박힌 총알에 괴로워할 때도 십자가와 교차돼서 나오는데 이 역시 비열한 거리에서 참고했습니다. 553 감독은 신은 약하건 선하건 간에 누구나 받아준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주인공과 두 남자의 삼각관계 스토리로 진행 예정이었지만 엽천문이 스케줄 문제 등으로 비중이 줄면서 두 남자 주인공에게 좀 더 집중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일부 서구 평론가들은 영화 속 주윤발 엽천문 커플보다 주윤발 이수연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동성애 코드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사실 두 남자 사이의 우정과 의리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거라고 하죠. 영화상에서 동성애를 암시할 만한 코드는 전혀 없었고 동양문화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쪽은 없었습니다. 제니의 아파트에서 이수연과 주윤발의 대결은 매드매거진이 스파이 대 스파이라는 만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553은 DVD 코멘터리에서 거기에 하얀새와 검은새가 나왔는데 둘은 항상 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둘은 친구였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553 감독은 첩혈상홍의 액션을 스태프들과 함께 즉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이디어의 도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사 등의 씬에서도 즉석에서 자주 바꿨는데 주윤발과 풍강의 이 대화 부분도 즉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로드쇼 1989년 6월호에서는 첩혈상홍이란 오역으로 영화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웅본색 시리즈가 남자들이 망가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또한 늑대 남자들이 망가 최종장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였습니다. 영화의 엔딩 장면은 본래 공항에서 제니가 이용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엽천문이 스케줄상 현재의 하모니카 엔딩 씬으로 대체됩니다. 영화 음악에서 553은 재즈를 부르는 가수와 색소폰을 부는 킬러를 생각했고 서극은 재즈 음악이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 홍콩 영화에서 쓰던 음악을 원했습니다. 엽천문은 홍콩에서 유행하던 팝을 몇 개 불렀지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영화용으로 특별히 만든 곡이 바로 그 천치일생입니다. 제니의 회상에 나온 주윤발이 피바다에서 총을 쏘는 장면은 샤이닝에서 피로 넘쳐 흐르는 엘리베이터 씬의 오마주입니다. 군데군데 화면을 빠르게 돌리는 어설픈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수연이 악당을 쫓는 장면 등에서 흔적들이 보입니다. 첩혈상홍은 1989년 대만에서 124분으로 개봉되었는데 후에 110분으로 편집됩니다. 오상 감독은 편집본을 더 좋아했습니다. 영화의 하모니카 사운드는 엔리오 모리꼬네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작 서극 오상 감독 합작 콤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향후 이 둘은 원수지간이 되는데 그 뒤로 서극의 영웅본색 3, 오삼의 첩혈가두로 각각 개봉을 하였고 모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첩혈가두는 흥행에는 참패하였지만 평가는 매우 좋게 받는 작품이었습니다. 서극은 이 영화에 대해 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다시 재편집을 하라고 요구했고요. 그는 영화의 중심은 경찰이어야 한다고 했고 맨 처음 시작은 경찰을 소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극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어영부영 그냥 현재대로 넘어갑니다. 한국에서는 1989년 개봉했는데 서울관객 35만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당관으로 운영하던 극장 기준으로 보면 매우 좋은 성적인데 영본색 1, 2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553의 스승인 장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철수무정이라는 영화가 구도가 매우 흡사한데 일부에서는 맹인 여성과의 로맨스를 다룬 시티라이트를 떠올렸고 로드쇼에서는 시티라이트 홍콩 느와르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첩혈상홍에 대한 리메이크 떡밥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중 1991년 월터 힐이 연출하고 리처드 기어와 덴젤 워싱턴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상 감독의 영화에는 하얀색 옷을 입으면 죽는다는 복선이 이미 파다했는데 첩혈상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 본고지에 나타난 적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흰 옷을 입으면 다 죽는다는 복선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도 매니아층에선 나름 코미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후반부 풍강이 돈을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 왕에게 주윤발이 대사를 읊어주고 나중에 쏘려고 하는데 빈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영화를 볼 때 기억에는 총알 한 발이 남아있을 거고 저걸 왕애한테 멋지게 쏴주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분위기에서 풍강의 대사는 좀 웃기기도 한데요. 오상 감독이 원래 코미디를 연출한 전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코미디로서 넣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사무엘 L 잭슨은 자신이 본 최고의 액션 영화로 첩혈상홍을 꼽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영화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페이스오프 첫 장면에서 주윤발처럼 분장합니다. 오상 감독이 요구한 것은 험악한 테러리스트 분장이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 어때요? 주윤발 같나요? 라는 질문에 오상 감독은 웃고 넘어갑니다. 1990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으로 상영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천정화를 그렸고 553은 첩혈상홍을 만들었다는 극찬을 받습니다.